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지바이오 한번 볼게요. 이지바이오. 이지바이오는 보시면 축산, 농업, 식품, 의약, 바이오가 뭐 이게 나오죠. 자, 이런 걸 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왜 이런 거 같으냐고 자꾸 얘기 드리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황 대표는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가 흐름 자체를 내가 잘 이해하고 있으면 차라리 날 때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려고 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이거를 몰라서 뭐 버버머리고 그런 게 아니고요. 아, 이런 회사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냥 바이오잖아. 앞에 붙은 게 편하게 붙었고요. 그죠? 자, 그런데 저는 이런 걸 더 중시하게요. 지금 이 주식에 관심 있는 분, 그 다음에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상황이 어떤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자, 보시면 3월 11일 날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 사료 관련주 한탑 대주산업 급등. 이지바이오 팜스토리는 하락하고 있다. 3월 오늘이 15일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이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때가 3월 10일입니다. 자, 언저리죠. 3월 11일. 그 다음에 3월 3일. 곡물 관료 상승의 급등까지 뭐 나오고요. 그죠? 곡물 관료 상승의 급등까지 쭉 나옵니다. 뭐 같은 회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한번 볼까요? 이지바이오 제대로 먹힌 액면 분할 주가 쏙쏙인데 얘는 언제 했냐면 액면 분할 2월 14일 날 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주가 급등에도 여전히 저평가 대신 뭐 1월 달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뭐 액면 분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평가라는 기사도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1월 17일 날 거래 정지 풀리자마자 상한가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월 초순에는 뭔가가 이런 어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 매출이나 이런 것보다는 액면 분할, 그 다음에 저평가, 그 다음에 거래 정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주가를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 주가는 항상 기업이라고 하는 건 실적만 갖고 주가가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전 그래서 주가 흐름을 되게 중시 여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 뭐 여기는 곡물 관련주 상세 급등까지 나오는 게 이건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올라가니까 뭐예요?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야말로 이제 매출하고 관계되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있다라는 거고 이런 거는 그런 거하고 다른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뭐 저평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니까. 어쨌든 그래서 1월 아까 다시 해볼게요. 여기 3월 달하고 그다음에 1월 달에 주가에 어떤 그 영향을 줬나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확인 한번 해보면 여기서 자, 요거를 제가 이렇게 조금 잘 안 보이니까 너무 컴팩트하겠죠? 조금 이렇게 봉이 보이도록 당겨 볼게요. 그러면 1월 달에 이 당시에 보면은 뭔가 소식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거의 상한가 두 방을 갔다 그 이후로부터 주가는 계속 흘러내립니다.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냐는 거죠. 이게 과연 뭐 하루아침에 좋았다 나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좋았다 나빴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좋다면 좀 이어가야 되는 측면이 있고, 뭐 나쁘다면 계속 좀 내려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걸 뭘로 해석해야 하는 거죠? 올랐다 내린 사치를. 그죠? 이거는 뭐 주가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떤 하나의 표현이 되기, 주가 흐름이 표현될 때 어떤 기준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되게 힘들다는 거죠. 복합적으로 여러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황 대표 생각은 이런 겁니다. 주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올려야 돼요. 세력 입장에서 만약에 모았다 그러면 아니 시장에서 아니 주가 흐름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는 건 다 손실이잖아요. 이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 관계자들은 그러니까 주가를 올려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 있고 돈이 없으면 올리기가 어렵죠. 저는 이게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 흐름이 좋았던 주식들을 가만히 보면 우상향으로 갈 때 어떻게 돼? 비싸지는 주식이 계속 비싸져요. 주식은 근본적으로 오르는 이야기니까요. 최근에 한번 이거 한번 봐볼게요. 어떤 거 보냐면, 코이즈라는 종목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어때요? 굉장히 약 두 달 동안, 두 달 반 정도 진행하는 동안 거의 3배 가까이 급등을 합니다. 이렇게, 그죠? 2,000원짜리가 거의 6,000원 가까이 왔으니까, 그죠? 이거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주가 흐름이 내려오기만 하던 주가 흐름이 작년에 머리를 들기 시작한 거래가 좀 동반하면서 그리고 올해 초에 이때부터 주가는 올립니다. 그죠? 그것도 급등을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죠? 코이즈라는 종목만 통해서도 보게 되면, 과연 이 회사가 저렇게 3달 만에 저렇게 급성장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저기는 기대감, 그 다음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 기타 등등. 또 하나, 그거에 상관없는 수급의 논리. 그 다음에 회사에서 정책으로 피는 어떤 그런 거 내용이 전체적으로 포함되니까 주가 흐름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단순히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보려고 하는 이지바이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만히 봐볼게요. 제가 왜 이제라는 말을 썼느냐.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주봉이고요. 왼쪽 위가 월봉이에요. 그리고 아래가 일봉인데 주봉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당겨보면 저가에서 보면 이 흐름을 한 번도 깨지 않았어요. 가만히 봐보세요. 그죠? 한 번도 안 깼습니다. 여기 잠깐 정지했다가 급등을 한 다음에 쭉 밀렸는데 여기를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원래 올라오던 흐름에 이런 지지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요, 이런 주가 흐름을 볼 때 왜 차트를 자꾸 보냐고 물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흐름이 여기 보면 왜 여기서 멈췄겠냐는 거죠. 그 많은 자리 중에. 이게 우연이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세선도 그리는 거고 변곡도 그리는 거고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지바이오는 이 자리는 어떻게 돼요? 2020년부터 2020년 아니 여기 데이터 값이 얼마죠? 네, 2020년 6월 즉 그 작년부터 1년이 안 되는 요 흐름 속에서 어때요? 여기는 이걸 우리가 추세선에 대한 지지 우상향 흐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추세선에 대한. 네, 그러면 저런 자리들이 과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저런 자리를 지지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력 입장에서는 저런 자리를 끼고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나만 보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들 시장 참여자가 여기를 보고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와, 여기는 지지할 만하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차트를 좀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뭐라고 하냐? 기술적 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술적 지지. 근데 실질적으로 이 라인에 있었을 때 어떤 매출액이 증대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액면 분할도 하고 뭐 어떤 소식에 의해서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세력 입장이라면 이런 자리를 끼고 돌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걸 껴놔야 튼튼한 지지를 하네? 그럼 나도 들어가야 되지? 뭐가 되는 거예요? 신규 유입자가 저런 자리를 자꾸 들어와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올려주겠죠. 근데 저런 거는 서서히 이루어지죠. 서서히. 그래서 오히려 들어가는 것보다는 파는 경우가 더 많죠. 손절시키는. 근데 그 이유는 이런 거죠. 여기서 급등을 할 때 누군가는 산 거잖아요. 이렇게 누군가는 판 거고. 근데 거래가 많았다는 건 뭐 여기서 반대로 지금 주가 위치가 여기니까 물려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공포를 느끼면 어떨까요, 이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갖다 던지지 않을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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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올린 입장에서도 그 물량을 뺏어서 올리면 여기는 이제 어떻게 돼? 허수가 되겠죠. 이쪽 다 팔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거래가 많고 여기 물려있을 거라는 그것보다는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매물 소화죠. 매물 소화죠. 근데 반면에 그런 기간이 없이 여기서 반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기술적 반등만 이러면 여기서 갖고 있는 애들 입장에서 던지고 보겠죠. 그게 뭐예요? 매물 저항이 되는 거고. 개념이 약간씩 틀리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데 이게 나요, 이게 나요, 이게 나요. 이게 훨씬 낫죠. 왜? 세력 입장에서는 여기 다 사줘야 되는 거고, 세력 입장에서는 서서 이거 던지는 건 받아도 훨씬 단가가 낮출 수 있잖아요. 물량도 뺏을 수 있고. 자, 지금 설명하는 건 지극히 황철중 대표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개인적인 논리예요. 앞뒤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해보니 그런 마인드로 지금 황 대표가 설명하는 마인드로 시장을 바라봤더니 잘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이유도 그런 거고. 그러니까 주가 흐름을 단정지어서 이렇다 저렇다고 이분법 사고 할 게 아니라 이 자리는 멈출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멈춘 거죠. 그럼 반대로 이렇게 깨지면 멈출 만한 이유가 있던 데를 깨졌다. 그럼 뭐예요? 이거는 저항으로 바뀌겠죠. 그게 지지와 저항의 기본일 것이고 만약 이 자리 살짝 깼다가 다시 회복을 하면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 자리를 뭐라고 얘기냐? 페인트 즉 속임수 즉 트릭을 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속임수를 줬던 원래 그랜 것든 상관없이 기준 갖고 매매하게 되면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결론이 기대 손실이 되는 거죠. 그만큼이. 기대 수익은 위쪽으로 열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대 손실보단 기대 수익의 곡선이 더 넓은 부분을 저는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라는 소리를 하는 거죠. 논리일관되게. 한번 해보시면 정말 괜찮을 거라는 얘기죠. 기준 있는 매매는 의미가 있어요. 지지와 저항. 제가 많이 쓰는 그림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또 그리면, 뭐, 많이 얘기하죠? 주가라고 하는 것은 옆으로 기거나, 그죠? 어쨌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오르거나,
계속 옆으로 기던 길을 계속 옆으로 기던가 아니면 내려가나 세 가지 경우밖에 없잖아요. 한 지점을 놓고 주가를 가만히 보시면 이런 거예요. 제 얘기는 뭐 막 하다가 여기 잠깐 머무르죠. 그래 결정해주죠. 뭐 하다가 지금 막 머무르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결정해주겠지. 위든 아래든. 머무른다는 게 뭐예요? 서로가 말이 많은 거죠. 간다 안 간다 간다 안 간다. 근데 그게 균형이 깨지면 간다 안 간다고 가네 이렇게 되는 거고 간다 안 간다 그래 균형이 깨지면 못 가네 이렇게 되는 거죠. 후행으로 나타나는 건 맞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게. 근데 이 추정이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주식 매매가. 왜? 미래 가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맞출 수도 있고 틀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기준인 대응을 하라고 자꾸 얘기 드리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지바이오는 현재 가만히 보실게요. 어떻다? 월봉도 올라가는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주봉도 올라가는 그림이고 일봉에서는 느낌이 없지만 저 밑에서 올라오는 선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지바이오에 관심 있는 이 종목에 이 종목에 관심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놀면 저항이 되는 거고 지금 이대로 살리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럼 황 대표는 해볼래? 해볼 만하죠. 왜? 왜? 간단하죠. 손절은 짧고요. 손절을 안 주려고 하니까 힘들어지죠. 그러나 이 자리 걸려들면 어떻게 돼요? 충분히 고가까지는 가겠지 1차적으로. 그래서 제 얘기는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과정이 매매가 아니겠느냐라고 많이 여러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할 때 황 대표 차트만 갖고 해. 어떤 사람은 차트 말고 다른 것도 첨가합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다른 것도 보기도 하죠. 그런데 유튜브에서 올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송을 어떻게 일관되게 차트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차트만 갖고 얘기해도 맞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슈가 되는 종목들은 이상하게 뉴스 이슈는 되는데 차트는 엉켜졌다. 그럼 그 차트를 뒤집을 만한 모멘텀. 즉 그걸 뒤집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회사가 가지고 내재 가치가 좋다는 반증일 거예요. 어쩌면. 근데 뒤집지 못해 어떤 했는데 그거 뭐예요? 그만큼 안 좋으니까 모멘텀 없으니까 그건 투자자가 강력하게 안 들어오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가는 주식은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거고 우하향으로 내려오는 주식 어떻게 바꿀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그 자리가 무릎이 된 거고 지나고 나면 그 자리가 어깨가 되는 거지 지나고 나는 현실 속에서 저 자리는 발끝이다. 머리끝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주식 매매는. 그거 알면은 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이거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럼 누구나 다 돈 버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추정을 하는 거예요. 추정. 그래서 우상향으로 가는 채널 속에 살아있다. 그럼 그 채널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 회사는 건전성 있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고 그걸 벗어나면 문제가 있네. 이렇게 보는 거고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내가 대응할 수 있잖아요. 어떤 대응?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를 벗어났다 그러면 잘라버리면 그만이거나 아니면 끈아풀이가 있다 그러면 잡고 있다 하더라도 벗어나지 않으면 살짝 봉이 걸려있다. 그러면 살려있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추세선을 빗나가는 주식들은 일단 어긋나는 주식들은 배제시켜버려요. 그 다음 위쪽을 봤을 때 저항가, 아래를 봤을 때 지지가 탄탄하게 있거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지바이오는 현재 우상향 진행형이라는 게 한눈에 알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엔 저 파란선 밑으로 가게 되면 이 주식은 제가 얘기는 흐름이 깨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흐름이 깨지면 새로운 규칙이 시작일 건데 그 규칙이 보일 때까지 다시 한번 기다려줘야 되겠죠. 결국은 이렇게 올라갈 때 이 당시에 뭐 왔지만 이 전고점까지 왔잖아요. 이건 되게 위험한 사고였잖아요. 알다시피. 근데 여기는 지금 이게 저 위에서 오는 추세선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그나마 얘가 더 훨씬 더 뭐야 거예요. 기준이 뚜렷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종목 추천하는 거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기술적 분석을 잘 알아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다음에 알람 부탁하고요. 정문의팀 황철중 대표였습니다.